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웹툰 시간입니다. 아, 로우 타일러고요? 네, 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갑자기 왜 처음부터 또 그냥 감사드려요. 오늘 무슨 웹툰이죠? 아, 네. 저번 주에는 그 데스노트라는 이제 일본 만화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네. 주에는 또 우리나라 웹툰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현재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사실 제가 일본 만화 리뷰도 같이 시작을 한 게 이제 매주 웹툰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컨텐츠에 약간 고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한계가 와서 그런 건데 저도 사실 웹툰을 보는 독자 입장으로서 네.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찾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던 작품이 끝나기도 하고 혹은 뭐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도중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만큼의 그만둔 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는데 제가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된 오늘 웹툰입니다. 네.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서 현재 연재되고 있는 거까지 쭉 정주행을 했고요. 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노력의 결과라는 웹툰입니다. 제목 멋있네. 네, 멋있는데 내용은 좀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제목과는 좀 내용의 괴리가 있습니다. 오. 네, 약간 학원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일반적인 막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싸우는 네. 그런 학원물은 아니고요.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약간 드라마 계열의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웹툰이고요. 2020년 3월부터 연재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웹툰이죠. 사실 네. 5개월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20화 내외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라는 웹툰은 악파 작가라는 분이 쓰셨는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데뷔작이신 것 같고요. 뭐 다른 플랫폼에서 다른 작품도 연재하신 경력이 없으시고 뭐 인터뷰도 없으시고. 최초 데뷔작.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로 스토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력의 결과라는 웹툰의 주인공은 재경이라는 학생입니다. 네. 이 재경이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중학교 때까지 올백, 모든 시험에서 올백, 그리고 항상 전교 1등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담고 있는 웹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첫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100점을 못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영어에서도 몇 문제를 틀리고 뭐 수학에서도 몇 문제를 틀리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성적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고 심지어 체벌을 합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정말 심하게 때려요. 잠깐만, 본인은 어땠어요? 저요? 네. 이거 좀 이따 얘기하죠, 이건. 오케이. 네. 좀 이따 얘기하죠. 이건. 오케이.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네. 공부를 잘할 수 있던 원동력은 이 공포에서도 공부를 했던 거예요. 내가 1등을 못하고 100점을 맞지 못하면 아버지한테 호되게 혼날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을 보기 전에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100점이 나오면 안도를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거죠. 뭐 실수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잘한 건데. 게다가 전교 1등의 자리도 빼앗겨버려요. 같은 반에 있는 김권이라는 학생이 전교 1등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역시 좀 독특합니다. 뭐 공부를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뭔가 주변에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만화 안에서도 날카롭게 묘사가 돼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혼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재경이한테 너 빨리 가서 김권하고 친해져가지고 김권의 공부 비법을 알아내서 다음 시험부터는 네가 1등을 해라. 이게 굉장히 좀 삐뚤어진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네. 뭔가 친구를 친구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무조건 경쟁 상대고 빼먹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그렇죠. 거죠. 도구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친해져라. 약간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경 입장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그 아버지는 중에서도 얼굴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얼굴 형태만 나와 있고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재경이의 공포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재경이는 어쨌든 공부법을 알아내서 1등을 해야 되니까 정말 필사적이거든요. 이게 네. 내가 뭐 1등을 못해서 좀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나는 1등을 못하면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거의 그 정도의 공포심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건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뭐 가서 말도 걸고 뭐 이런저런 뭐 접점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런데 김건희 계속 철벽을 쳐요. 너 자꾸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쨌든 재경이 입장에서는 김건하고 친해지는데 실패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재경이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김건의 공부 방법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1등을 탈환해야 되니까. 네, 탈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혼자 남아가지고 김건의 사물함을 뒤지는 거죠. 노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네. 네. 또 근데 김건이 그 사물함을 여는 순간에 교실로 딱 들어와요. 이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와. 라고 하면서. 네. 거의 이쯤 되면은 거의 호러물이죠. 여기까지는데. 네.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또 재경이가 정말 비굴하다시피만큼 네. 김건한테 빕니다. 무릎 꿇고. 네, 거의 뭐 그 정도로. 사정하듯이. 네. 근데 그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제발 공부 방법 좀 알려달라. 제발 이 노트가 뭐라고 나 보여주면 안 되냐. 그래서 김건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노트를 줍니다. 네. 근데 재경이가 노트를 펴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럴 것 같아. 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김건도 뭐가 있지. 네. 아직 김건의 비밀은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그 둘의 관계는 거기선 살짝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김건 입장에선 당연히 짜증나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애인데 자기 물건에까지 손을 대니까. 그렇지. 내가 이거는 대신 김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너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라. 나한테 가까이 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러고 이제 둘은 약간 뭐 떨어져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근데 그러던 도중에도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이 많잖아요. 뭐 모의고사도 있고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런 시험을 볼 때마다 재경이의 성적은 점점 떨어져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여전히 1등을 차지하지 못하고 100점도 맞지 못하고 그때마다 호되게 처벌을 받아요. 아버지한테. 맞아요.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습니다. 종아리가 시퍼렇게 부어오를 때까지. 네. 양반이네. 아 그러니까 뭐 장반인가요? 강모가 쓴 게 어디예요?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어쨌든 체벌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생각나서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뭐 네. 넘어가시죠. 네. 네. 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했지 뭐. 네. 그러니까 재경이가 점점 정상이 아니에요. 이미 정상이 아니죠. 미쳐가요. 거의 뭐 강박증의 뭐 정신분열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러던 도중에 또 학교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번엔 또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한솔이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소위 말해서 인싸예요. 굉장히 막 밝고 쾌활하고 그래서 이제 양한솔은 어떻게 재경이한테 접근을 하게 되냐면은 우연히 재경이 시험지를 본 거죠. 채점을 한. 네.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하냐. 일반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땐 재경이도 충분히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전교 2등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 공부 되게 잘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했는데 재경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난 이거 잘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첫 만남이었는데 점점 이제 한솔이가 재경이한테 접근을 합니다. 뭐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 친해져요. 근데 재경이는 오히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한솔이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왜냐하면 재경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친구를 사귈 때는 뭔가 항상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뭐 김건한테 먼저 다가가는 걸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도대체 나한테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네. 재경이한테는 또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인간관계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약간 뭔가 재경이는 쉽게 말해서 친구가 없는 아이예요. 공부만 하는 아이라서. 집에서도 상처받고. 네. 학교에서도 상처를 받은 아이죠. 네. 근데 이제 한솔이가 계속 그렇게 다가오니까 결국 마음을 열어요. 한솔이한테. 친해집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잘못된 관계로 발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경이가 한솔이한테 또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돼요. 집착하는구나. 네. 왜냐하면은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딱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뭐 맞은 다음에도 한솔이한테 전화를 사소연을 한다던가. 네. 뭐 근데 뭐 한솔이가 지치진 않아요, 다행히. 네, 어쨌든 둘 사이의 관계도 약간 불안불안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전개가 됐어요. 네. 아직까지는 단순하네요. 아직까지는 단순합니다. 인물이 좀 3명밖에 없고, 그렇죠. 뭐 정확히 말하면 4명이지만 아버지까지. 근데 이 만화의 일단 특징은
정말 우울해요, 분위기가.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를 묘사할 때 네. 굉장히 진짜 약간 괴물 묘사하듯이 묘사가 됩니다. 약간 좀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오는 세 친구가 다 네. 상처가 있는 친구예요. 그렇죠. 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재경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김권의 얘기도 제가 지금 스포라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네. 김권도 뭔가 과거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고, 한솔이도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사람이 무디면 좀 좋은데. 그렇긴 한데. 그 재경이가 된다면 정말 네. 미쳐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만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양육이라는 게 올바른 양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모든 갈등의 시발점은 네. 결국 아버지와 재경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거든요. 다.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토리 기억나네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네. 얘기가 몇 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반에서 1등만 하던 고등학교 아이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 것 같아요. 안방에 네. 6개월 동안인가 네, 맞아요. 네. 방치하고 아버지가 이혼하신 아버지가 이제 이상하니까 네. 집에 가봤더니 이제 방문을 이제 그 냄새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집에 가면 그렇게 맞았대요. 엄마한테. 맞아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1등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당했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얘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재경이의 아버지 어머니 역시 네.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주된 갈등의 원인이 아버지의 양육 방식에 대한 어머니는 참을 수 없다. 그렇죠. 아무튼 집에 나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건에서 모티브를 받았나라는 생각도 지금 문득 드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소년이 이제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약간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편지인가 반성문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되게 안타까웠던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부모가 아직도 자식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 또는 그러니까 하나의 약간 뭐라고 하죠? 잠깐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이끌고 싶다. 약간 인형같이 보는.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자신은 올바른 양육 방식, 자식을 행복하기 위해 뭔가 해주고 있다는 착각 같은 것들. 물론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다 다르겠지만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만화가 좀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극 중에 네. 재경의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건 다 너를 위한 거다. 그렇죠. 네, 이건 다 너를 위한 거고 나중에 가면 너는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네. 근데 되게 흔한 레퍼토리잖아요. 엄청나죠. 네네네. 근데 고마워할 것인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죠. 사실 저는 지금 이 만화의 상황을 본다면 절대 재경이가 그런 마음을 먹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매번 드는 게 좋은 직업과 뭐 물질적인 그런 풍요가 꼭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물질적인 빈곤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뭐든지 극단으로 치달으면 네. 그 중간을 못 찾으면 약간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20화 남짓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좀 재경이가 네.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가게 되는가 혹은 김권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바뀌어가는가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김권도 친구가 없는 아이예요. 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김권 역시. 네. 한솔이도 역시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뭔가 이런 작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모든 인물이 다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런 만화 많이 갖고 와요. 그렇죠. 은근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만화 은근히 좋아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월요일 만화 중에서 네. 수리가 좀 굉장히 낮거든요. 어쩔 수 없어. 취향이 드러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만화는 개인적으로 좀 부모님들이 네. 한번 봐도 괜찮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맞아요. 네. 학생보다는 오히려 좀 이거는 나이 드신 약간 양육자로서의 입장을 혹은 예비 양육자 약간 그 정도의 분들이 한 번쯤 뭐 보시면은 뭐 요즘 웹툰과 다르게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웹툰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역시 이번 주 우리나라 웹툰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일본 만화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해놓은 거 있어요? 네, 약간 오히려 일본 만화를 고를 때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많은 작품을 봐왔고 또 로우 타이러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지금 보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일본 특유의 그게 있다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작품으로 약간 좀 의학 만화를 다음 주에는 골라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2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